야, 당장 이 냄새나는 할머니 밖으로 끌어내. 어디서 이런 거짓골로 들어와서 장사 망치게 해. 매니저의 차가운 고성이 레스토랑을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아, 진짜 냄새나.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야? 이런 곳은 할머니 급식소나 가야지. 에이, 거기도 이런 더러운 꼴은 안 받아주겠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떠오른 건 제가 5살 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였기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늘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할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내가 베푼 친절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저기요,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월급 130만 원짜리 알바생인 제가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야이, 내가 뭔데 나서? 알바가 왜 나대? 당장 잘리고 싶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할머니신데. 시끄러워. 당장 저 할매 끌어내. 여기 VIP 손님들 다 도망간다고. 매니저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모습이 제 할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으로 겨우 월세를 내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를 조용한 구석자리로 모셨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편하게 드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따뜻한 국물이면 돼.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수프를 주문했습니다. 야, 미쳤어? 저런 손님한테 왜 음식을 줘? 돈도 못 받을 텐데. 주방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제 월급에서 깎아주세요. 음식을 서빙하는 동안 동료들은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월급 130 받는 알바가 무슨 선행을 베풀겠다고. 에이, 저러다 잘리면 그만이지 뭐.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할머니는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서 가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고마워요. 내일도 올게요. 그 말씀에 매니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요? 내일로 오신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레스토랑을 나가고 계셨죠.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정체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요. 다음날도 점심시간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매니저는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죠. 오늘 그 할머니 절대 느리지 마. 알았어? 밖에서 보이면 바로 쫓아내. 네, 매니저님, 걱정 마세요. 갑자기 허둥지둥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기 테이블 세팅을 잘못했나 봐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모른 척했지만 저는 얼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또 왔네. 진짜 미쳤나 봐. 아, 저 할머니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더 힘없어 보이시는 걸 보니 어제 드신 한 끼가 전부였나 봐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망설이시다가 들어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꼭 주신 채로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달려가 인사하자 매니저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 어제 정보 안 했어? 당장 쫓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쓰러질 듯 하셨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가게에서 뭐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매니저님,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저는 할머니를 어제 그 구석자리로 모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따뜻한 양송이 수프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샐러드도 준비해드렸어요. 주방에서 나오는 에피타이저 샐러드를 하나 더 준비한 거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드셨어요. 한 숟가락이 그렇게 죄송스러워 보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끼니를 걸으셨다고 해요. 연금이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통장엔 1,000원도 없다고 하셨죠. 사실 길가에서 빈 깡통이라도 주워볼까 했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주방에 파티셰가 슬그머니 다가오셨어요. 이거 오늘 시범 메뉴로 만든 디저트인데 할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내미시는 파티셰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웨이터 선배도 몰래 에스프레소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커피가 속도 달래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우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떠나실 때 저는 오늘의 스프를 포장해서 몰래 드렸어요. 어르신, 내일도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매니저는 절 불러 세웠습니다. 너 오늘 매출에서 그 할머니 식사값 닦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월급에서 깎이든 뭐든 할머니의 따뜻한 한 끼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셋째 날, 레스토랑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기다리며 자꾸 문 쪽을 바라봤어요. 야, 정신 좀 차려? 손님 음식 다 엎을라. 동료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지만 제 마음은 자꾸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힘없어 보이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고 걸음걸이도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저기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야, 내가 알아서 해. 대신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면 너 책임이야.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부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으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부인은 매니저를 불러 고성을 질렀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비싼 레스토랑인데. 거지를 들여놓다니. 당신들 미쳤어요? 부인의 험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도 우리 레스토랑의 소중한 손님이세요. 뭐라고요? 당신 같은 알바생이 감히 손님한테 말대꾸를 해? 부인은 더욱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르신, 안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르신.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아까 그 부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제가 소리치자 매니저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의 이마는 뜨거웠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어르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매니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어디가? 지금 한참 바쁜 시간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가봐야 해요. 너 진짜 미쳤구나. 이런 거지 할머니한테 왜 이러는 건데? 매니저의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거지고 뭐고 간에 저분은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너 지금 나가면 잘리는 거야. 알겠어?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19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며칠 동안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런데도 매일 그 먼 길을 걸어오셨다는 게.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라고 했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간호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혹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분이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아가씨, 왜 여기 있어요? 일하다 말고. 어르신, 제가 어떻게 가요? 이제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일자리는 잃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를 잃은 후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문득 할머니가 왜 그토록 레스토랑을 찾아오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고 계셨지만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연락할 만한 가족분이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이제 아무도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야?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잘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왔어요. 어머님, 이제야 찾았네요. 그 남자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러고 계세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회사 일에만 빠져서.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대기업 회장님의 부인이셨고 몇 달 전 남편을 여의신 후 홀로 집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난 그저 진심을 찾고 싶었어. 할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 아이처럼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저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어머님,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됐어요. 이제 할머니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아가씨, 할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할머니,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언제든 레스토랑에 오세요. 제가 없어도 다른 직원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곧 갈게.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왠지 모를 예감에 복도 끝까지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가 타신 차가 떠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제 일자리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며칠 뒤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다른 식당 면접을 보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예전에 일하던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봐, 거기 있어!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매니저였습니다. 잠깐만 들어왔다가.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VIP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우리 레스토랑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매니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이쪽입니다. 나 지금 목소리. 지난번 병원에서 만났던 그 회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배웠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가씨,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다들 모여보세요. 회장님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우리 레스토랑 체인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소유주이시고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매니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머님께서 이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매니저와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하지만 여기 이 아이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월급을 깎아가며 끼니를 챙겨주고 일자리를 잃을 줄 알면서도 병원에 와준 이 아이. 주방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할머님, 사실 이 아이는 다른 손님들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커피도 챙겨주고, 주차관리 아저씨 감기 걸리실까봐 핫팩도 사다 주고. 청소 아주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허리 아플 때마다 이 아이가 도와줬어요. 월급이 쥐꼬리만한데도.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어.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직원들을 뽑아서 새롭게 꾸려나가세요. 이 레스토랑이 단순히 비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웃으실 뿐이었어요. 이제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주방 이모님과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특별 보너스와 승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주려 했던 모든 분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으신 거죠. 앞으로 이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고 싶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우리 진짜 할머니 손녀처럼 지내자꾸나.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이후로 레스토랑은 크게 변했습니다. 비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2달이 지났습니다.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곳이 되었죠. 매니저님, 저기 노숙자처럼 보이는 손님이 오셨는데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뜻한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오늘의 스프 한 그릇 제가 대접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매니저님 월급에서 또 깎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따뜻한 한 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회장님께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와 회장님의 뜻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매일 5분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그분도 홀서빙 교육을 받고 계셨거든요. 주방에선 이전과 다른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의 스프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예전에 차가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게 된 거예요. 매니저님,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우리 딸 와서 봐요. 매니저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네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매니저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모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거였거든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할머니와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나 모니터링 하러 왔지? 할머니는 장난스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조용한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실은 우리 체인 전체를 자네처럼 바꾸고 싶어서 말이야. 네, 다른 지점 직원들을 교육할 강사로 자네를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될까? 그때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그 마음만 있으면 돼. 문득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내가 베푼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거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와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레스토랑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거야. 회장님이 기쁜 듯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담은 음식, 그게 진정한 힐링이 되는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온 이 길이 단순히 한 레스토랑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레스토랑 창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전국의 레스토랑을 다니며 직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볼 때마다 그날의 할머니가 떠올라요. 우리 체인 레스토랑들은 이제 따뜻한 한 끼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매달 수백 명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가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레스토랑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체인점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잘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모든 게 힘들어져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따뜻한 식사를 하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죠.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싶어. 며칠 전에는 할머니와 회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전국의 체인점 매니저들이 모여 따뜻한 서비스 시상식을 연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연설을 하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할머니가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될 줄 몰랐어. 회장님도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죠.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였네.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마음을 나누는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가끔 궁금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아니면 제가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요.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거야. 지금도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고. 그게 비록 작은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